어이구야. 아이고. 저거 따라가면은 네. 보복운전인가요? 단순히 쫓아가기만 하는 힘든데, 보복운전이라는 거는 딱 보복운전죄라는 게 없어요. 난폭운전은 난폭운전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보복운전이라는 거는 따로 어떤 행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앞에 운전자분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복성으로 그 차를 따라가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 그게 보복운전의 형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죄명은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 이렇게 가요. 자동차라는 게 네.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거든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게 이제 특수폭행, 특수협박인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복운전,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폭운전은 사실 뭐 특정한 대상이 없더라도 네. 막 혼자서 막 칼치기 하고 그냥 막 가는 게 이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난폭운전이 되는데,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한테 내가 저 사람 뒤따라가서 차로 위협 가해야지, 이런 의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이기 때문에 네.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네. 내가 이제 반발심을 가지고 저 사람 좀 혼내줘야겠다, 네. 협박해야겠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해서 막 따라가서 위협하고 라이트 켜고 하면 이제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는 거죠. 특수협박죄나. 그리고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보복운전죄라는 건 없지만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을 통해서 입건이 되게 되면 행정처분이 따라요.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도 결국에는 단순 폭행,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뭐 주먹 다짐 한다거나 단순 협박이면 그냥 뭐 소액의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특수자가 붙으면 처벌이 강해져요. 실형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행정처분도 따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진짜 많았잖아요. 막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네. 막 집까지 따라가고, 아니면은 막 앞질러 가서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맞아요. 막 쌍라이트 켜고 차 세워가지고 너 내려라 이러면은 그 자체가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이 되고, 나중에 차 내려가지고 그 사람 때린다든지 이러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또 폭행 내지 상해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은 실형 가능성 높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불끈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운전하시다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이제 뒤에 끼어듦을 당한 운전자가 하양등을, 하이빔을 계속 쏘면서 따라 붙는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 요거는 보복운전에 해당할까요? 이게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차로 그냥 하이비만 켠다, 네. 그거 가지고는 폭행 정도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거의 근접하게 마치 충돌할 것처럼 다가가서 하이빔을 켠다, 이러면 그거는 폭행 내지 협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욕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문을 열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 협박이 되겠죠. 근데 차로 막 부딪힐 것처럼 막 하면서 욕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이제 특수 협박 내지 특수 폭행이 되죠. 이제 말 그대로 보복운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차로 막고 뒤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창문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한다. 네. 차를 이렇게 내가 앞질러 가서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그 차를 못 가게 하고 내리라고 하는 거는 될 수 있죠. 그것도 만약에 이제 차로 가다가 난 못 내리고 네. 상대방도 창문 내리고 네. 말로 저기서 네. 내려서 네. 이야기 좀 합시다, 그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차로 갑자기 말 없이 내가 앞에 가서 가로막으면, 그 차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막는 게 특수 폭행이 되고, 또 다가가서 내리라고 하는 것도 협박이나 폭행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차를 박았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특수 손괴 죄가 되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죠. 말씀해주신 사례는 큰 반전 없이 보통 다 보복운전이 성립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의도성을 가져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고의가 필요해요. 내가 저 상대방을 폭행하겠다, 협박하겠다 라는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내심의 의도가 어땠는지.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앞질러서 급정거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가 고장이 난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지 네. 아니면 앞차가 사고가 날 만큼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앞질러 가서 차를 세운 거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겠죠. 네. 내 의사 자체가 이 사람을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의도가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 법운전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드러나는 운전의 방법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네. 난폭운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그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럼 만약에 내 블랙박스에 막 욕하는 게 찍혀 있으면은 불리하죠. 불리하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피의자,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의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에서 제출할 수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보통 삭제하고 없다 그러고 보통 자기도 이제 내가 충분히 소명해야 되겠다 네.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죠. 그래서 뭐 난폭운전하고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블랙박스는 항상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나한테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네. 나를 지켜주는 용도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내 운전의 행동들이 법 위반이 될지는 네.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본인 의사는 당연히 나는 그런 의도 없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담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판단을 통해서 내 행위의 위험성 그리고 범죄 성립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여지라도 있다면 네.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조력을 받아서 혐의점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벗어나기 힘들겠다 한다면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초기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상대방과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뭐 기소유예나 단순 벌금형이나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 그럴 의도 없었는데 네. 상대방한테 좀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막 합의금 전달하고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아하. 초기에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끼어듭니다. 저는 양보를 해주겠습니다. 과연 깜빡이를 켜서 고마움을 표시. 그래도 인정이 있네요. 네 고마움을 표시하시네요.